여러분 안녕하세요. 포토샵의 중요한 기능과 원리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포토샵에서 꼭 쓰이는 기능인 사이즈의 조절과 픽셀의 개념, 해상도의 조정, 저장 방법, 저장 포맷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이즈를 조절해 볼 텐데요. 우선 사진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누르시고요. 사진을 선택을 해서 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조절을 하실 때 제일 처음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가로 세로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많이 찍으시죠. 자, 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면 기본 사이즈가 16대 9로 잡혀 있습니다. 이 가로 세로 비율은 스마트폰에서는 설정을 해주는 메뉴가 있죠. 스마트폰에서 가로 세로 비율 설정하는 것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16대 9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일반적인 DSLR 카메라로 사진을 찍게 되면 4대 3 사이즈가 되죠. 자, 두 가지 사진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16대 9 사이즈는 가로가 더 길겠죠. 자, 세로 길이를 똑같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16대 9가 가로가 더 길고요. 4대 3은 가로가 더 짧게 되겠죠. 자, 그래서 4대 3은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이 되겠고요. 16대 9는 직사각형 모양에 가까운 사이즈가 되겠죠. 자, 이게 비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조절을 하실 때 일단 어디로 가져갈지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스마트폰으로 가져가서 가로 세로가 꽉 차게끔 만들려면 되도록이면 16대 9로 잡아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거에 상관없이 일반적인 사진같이 보이게 하려면 4대 3으로 잡으셔야 되겠죠. 상황에 맞게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사진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단 가로 세로 비율부터 정하고 사이즈를 정하시면 제일 안전하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비율부터 맞춰볼게요. 자, 여기 있는 사진을 비율에 맞춘다고 억지로 찌그러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진이 찌그러져서 보기가 안 좋죠. 자, 그렇게 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가로와 세로 비율이 거의 비슷하죠. 이게 이제 4대 3 사이즈인데요. 여기서 16대 9로 맞추기 위해서는 세로가 더 짧아져야 돼요. 그죠? 가로는 그대로 있고 세로를 좀 짧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잘려나가는 부분은 어떡합니까? 하고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잘려나가는 건 감수해야 되겠어요. 자, 사진을 자르기 위해서 좌측 툴 팔레트에서 크롭 툴이라는 툴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 크롭 툴을 선택을 하게 되면 코너와 변 부분에 조절 포인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상단에 있는 컨트롤 패널을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레시오라고 나오죠. 자, 이걸 눌러보시게 되면 비율이 나오게 돼요. 자, 여기에 보시면 16대 9라고 나오고요. 자, 그 다음 4대 5, 5대 7, 2대 3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여기 있는 것들은 기본 제공하는 비율이 되겠고요. 위에 있는 오리지널 레시오는 뭐예요? 가로 세로 비율을 원래 오리지널 사이즈와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리지널 레시오로 주시게 되면 여기 코너를 잡고 움직이시면 어때요? 비율대로 커지고 비율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게 오리지널이 되겠고요. 여기서 16대 9로 잡으면 세로가 짧아지죠. 자, 이렇게 되면 가로 대 세로가 16대 9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지금 버섯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아래쪽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안쪽에 클릭을 해서 움직여 줍니다. 자, 그러면 사진이 움직이게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이 하얀색으로 남고요. 여기만 이렇게 잘리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사진이 안쪽에다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아래쪽을 가려주고 여기 있는 중심에 위치할 버섯이 사진의 센터에 위치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준 다음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잘려나가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잘 보시면 하얀색 선이 보이게 됩니다. 확대를 해볼게요. 자, 하얀색 선이 나오죠. 자, 이것은 사진이 제대로 움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직선으로 사진을 움직여야 됩니다. 자, 지금 금방 한 명령 취소 컨트롤 G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움직이면 이렇게 되니까 잡은 상태에서 키보드에 쉬프트를 누릅니다. 그러면 딱 붙어서 스냅이 되죠. 이렇게 움직이셔야 아래쪽으로
직선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는 공간을 없앨 수가 있는 거죠. 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어느 정도 내려서 중앙에 배치를 시켜줍니다. 됐죠? 자, 이제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16대 9 사이즈를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사이즈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에 가시면 이미지 사이즈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가로와 세로가 센티미터로 돼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프린트를 하거나 인쇄를 하거나 이럴 때는 센티미터나 또는 여기 누르시면 밀리미터가 있어요. 이런 것들로 바꿔주게 되겠지만 여러분이 스마트폰이나 웹에 올리겠다 하시면 이 센티미터로 하면 안 되겠죠? 자, 이걸 눌러서 픽셀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사이즈가 나오죠. 가로가 4032, 세로가 2268입니다. 자, 이제 사이즈를 조절을 해볼게요. 자, 이 사이즈를 조절을 하실 때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좌측에 체인이 걸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율대로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풀 HD 사이즈 1920으로 잡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세로가 1080으로 바뀌죠. 여기 있는 이 체인 표시는 비율대로 조절하라는 그런 표시가 되겠어요. 그래서 가로 사이즈를 조절하면 알아서 세로가 바뀝니다. 물론 세로를 바꿔도 가로가 바뀌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세로를 720으로 바꾸면 가로는 1280으로 알아서 바뀌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꼭 비율대로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이걸 끄고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만 바뀌면 나머지는 바뀌지 않으니까 사진이 완전히 찌그러지게 되겠죠. 자, 이거는 꼭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긁고 1920 했습니다. 자, 그 다음 OK 합니다. 자, 그러면 사이즈 조절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 주셔야 여러분이 원하는 비율의 사이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해상도 조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해상도 조절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사진을 올린다거나 또는 인터넷에 올린다거나 또는 컴퓨터 모니터에서만 볼 때는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해상도는 그냥 여기 기본 사이즈대로 72로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프린트를 하실 거예요. 또는 인쇄를 하실 거예요. 자, 그때는 해상도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우리 모니터 있죠? 자, 이 모니터에는 최소 단위라는 것이 있죠? 제일 작은 단위예요. 그게 합쳐져서 우리 눈에는 이런 사진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최소 단위가 저절로 생기지는 않겠죠? 자, 이 모니터는 전부 기계이기 때문에 만들 때 그 최소 단위를 일일이 다 만들어서 넣는 거예요. 자, 그거는 모니터 만드는 회사에서 다 일일이 넣어서 만들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최소 단위를 어떤 회사는 27인치 안에 10,000개를 넣었어요. 근데 어떤 회사는 27인치 안에 20,000개를 넣었어요. 자, 통일이 안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사이즈를 정확히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린트하던 또는 모니터로 보던 모든 사진이나 그림에는 해상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해상도를 줄여서 DPI라고 부르죠. 도트 퍼 인치가 되겠습니다. 1인치 1인치 안에 몇 개의 도트, 점이 있는 것이냐, 그게 바로 해상도의 개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모니터에서 이 구역이 1인치 1인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원래는 더 작겠죠. 자, 1인치 1인치 아니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점들이 찍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점들이 쭉 찍혀 있는데 이 점이 모니터에는 72개가 찍혀 있는 거예요. 72개가 찍혀 있습니다. 자, 그걸 우리는 72dpi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72dpi일 경우에는 모니터나 TV, 스마트폰 이런 데서 볼 때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전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프린트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픽셀의 사이즈가 이만하다면 자, 확대를 했어요. 예를 들어 자, 프린트를 할 때 잉크가 뿌려지겠죠. 자, 그것도 전부 하나씩 도트로 뿌리는 거예요. 자, 그 사이즈는 요만합니다. 즉 여기에 점이 찍힌 대로 프린트할 때 72개를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니터는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뒤쪽이 보이지 않고 컬러가 완전히 채워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작은 걸로 뿌리면 공간이 중간이 비게 되겠죠. 이렇게 비는 공간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지저분하게 나오겠죠. 자, 전부 다 지금 중간이 다 뜨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프린터 할 때는 150개 정도를 찍어주게 됩니다. 뭐 여기서 200개까지 찍는 경우도 있고요. 300개까지 찍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150개 정도 찍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72개를 찍힌 그림을 150개로 어떻게 바꿀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만한 판이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모래를 막 뿌려놨어요. 근데 모래 개수를 72개만 뿌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중간중간에 바닥이 다 보여요. 여기는 이 박스가 크다 보니까 이 안에 전부 빈 공간들이 다 보이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자, 지금 이 박스가 1인치 1인치짜리 박스인데 이 박스를 줄이는 거죠. 자, 이쪽으로 박스를 좀 줄입니다. 자, 이렇게 옆에 있는 테두리를 안쪽으로 밀어 넣었어요. 자, 그래서 좀 더 가까이 해서 요렇게 작은 사이즈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모래 개수가 72개는 느슨하게 펼쳐져 있던 게 어때요? 다닥다닥 붙어서 자, 이 바닥을 전부 채워줬겠죠? 자, 이거는 사이즈가 어때요? 1인치 1인치보다 작아졌죠? 자, 이 해상도대로 옆에 이렇게 붙여서 박스를 하나씩 더 붙인 거죠. 이렇게. 자, 원래는 박스 하나에 72개를 뿌렸었는데 자, 이 박스를 줄여서 하나 더 붙이고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인치 1인치 안에 어때요? 4배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해상도를 높이는 것은 원래 사이즈를 축소해서 해상도를 높이게 됩니다. 원래는 72 dpi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임의대로 해상도를 높일 수가 없죠. 원래 찍을 때부터 이렇게 사진을 찍어놨는데 72개를 150개로 만든다고 해서 해상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래 박스를 줄여서 이 안에 밀도를 더 높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150개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사이즈보다 준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있는 이게 72 dpi짜리인데요. 자, 여기 있는 그림이 전부 모래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거를 프린트해버리면 이 중간에 종이 색깔이 다 보여요. 자, 그래서 이 모래를 좀 더 짜부시키는 거죠. 이렇게. 자, 모래에 박스 크기를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었어요. 자, 이렇게 밀어 넣었더니 모래가 좀 더 밀도가 높아져서 다닥다닥 붙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면 프린트를 하더라도 깔끔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여러분이 처음 사진을 찍으실 때 화소수가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할 때 화소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 화소수가 높으면 사이즈를 줄이더라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겠죠. 요만한 사이즈로 사진을 처음에 찍었어요. 그래서 프린트를 해야 돼서 이걸 줄였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더 작아진 거죠. 자, 그런데 아예 처음에 찍을 때 이만하게 찍었어요. 그러면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더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사이즈를 줄이더라도 그래도 원래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줄여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화소수가 중요한 겁니다. 화소수. 그래서 디카나 또는 스마트폰 카메라 얘기를 할 때 이 화소수를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렇다면 처음 찍을 때 사이즈를 어때요? 되도록이면 크게 찍는 게 좋겠죠. 어느 정도 최대한 크게 찍어줘야 나중에 혹시나 프린트를 하거나 뭐 인쇄를 하거나 하더라도 사진을 줄이게 되더라도 문제없이 깔끔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래박스 테두리를 좁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여기 해상도가 72죠? 자, 이거를 올리세요. 150으로 올려볼게요. 프린트 할 거예요. 자, 그러면 4000이 됐네요. 자, 이러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렇죠? 자, 72 해볼게요. 원래 가로에 1920개가 들어가 있고요. 세로에 1080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150을 올렸더니
4,000개가 됐어요. 2250개가 됐죠. 자, 우리가 원래 뿌렸던 모래보다 더 늘어나는 모래는 의미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컬러가 들어가지 않은 모래로 바닥만 보이지 않게 메꿔준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상도를 150으로 늘리고요. 가로에 1920을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자, 150 하시고요. 여기를 1920으로 바꿨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아래에 보세요. 자, 142cm 곱하기 80cm죠. 72개의 점이 찍혔을 때는 이 사이즈예요. 가로와 세로가.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래 박스에 모래를 뿌려 놓은 거죠, 지금. 자, 모래를 쭉 뿌려 놨어요. 자, 근데 가로가 142cm예요. 그 다음에 세로가 80cm인 거죠. 자, 그러면 중간에 지금 프린트를 하게 되면 빈 공간이 다 나와서 바닥이 보여서 우리가 이거를 150으로 올렸어요. 그 얘기는 여기 있는 테두리를 이쪽으로 움직여서 여기는 모래를 안쪽으로 좀 몰아넣은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개수도 그대로 지정이 되게끔 했어요. 자, 이러면 구역이 좀 작아졌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구역은 얼마나 작아졌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OK를 하게 되면 사이즈가 32cm와 18cm로 줄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픽셀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모니터에서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프린트를 하겠다 하게 되면 픽셀 수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센티미터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또는 밀리미터로 얘기를 해야죠. 그때는 픽셀 숫자는 고정만 시켜 놓으면 되고요. 해상도를 가지고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프린트하거나 인쇄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미지 사이즈에서 여기 있는 72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만 조절을 해주시면 되죠. 사이즈만. 문제는 여러분이 이걸 프린트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잘 기억을 해놓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저장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포토샵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글씨를 쓴다든지 뭐 레이어 같은 걸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세이브를 합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에 저장할 건지 클라우드에 저장할 건지 물어보죠. 자, 일단 컴퓨터에 저장을 할게요. Save on your computer 합니다. 자, 그리고 바탕화면에다 저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photoshop.psd라고 나오죠. 자, 이 psd가 포토샵 전용 파일이 되는 겁니다. 일단 저장을 해볼게요. 오케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psd라고 뒤에 확장자가 붙어요. 자, 그 다음에 ps라고 써있죠. psd 써있죠. 자, 이것은 포토샵 파일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파일을 열게 되면 다시 여기서 텍스트를 바꿔준다든지 여러 가지 작업이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포토샵이 없는 사람은 이 파일을 열어볼 수 있겠어요? 못 열어보죠. 포토샵이 없는 사람은 이 파일을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포토샵은 자기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장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봐야 한다. 그럴 때는 포토샵 PSD가 아니고 뭘로 저장하죠? JPG로 저장하죠. JPG는 Save a Copy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다시 Save on your computer 하시게 되면 여기에 JPG가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JPG로 선택을 해주게 되면 해당 파일은 누구나 열어볼 수 있고 여러분이 컴퓨터에서도 보고 인터넷에서도 보고 또는 스마트폰에서도 전송을 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누구나 볼 수 있는 JPG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PSD와 JPG 두 가지를 봤고요. 그 다음 또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PNG가 되겠어요. PNG는 뭘까요? PNG는 바닥이 뚫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버섯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뚫려 있어야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꽃 사진을 하나 열어봤는데요. 자, 이 꽃 사진을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대신 배경을 없애고 꽃만 저장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오브젝트 셀렉션을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꽃만 선택을 하고요. 자, 바깥쪽을 이렇게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바닥을 지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격자 무늬가 보이죠? 자, 이것은 지금 레이어에 올라가 있어서 그런데요. 자, 레이어도 다음 시간에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파일에서 Save a Copy 들어가셔서요.
여기서 JPG로 저장을 하고 PNG로 저장을 하고 두 가지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PG 저장을 할게요. 자, JPG 저장됐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PNG로 저장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PNG라고 있죠? PNG 저장합니다. 바탕화면에 저장할게요. 자, 그 다음 저장할 때는 인터레이싱 항상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걸. 자, 오케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금방 저장한 걸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하신 다음에 제일 처음 저장한 JPG를 가져와 볼게요. 지금 배경에다 하얀색으로 들어가 있죠? 자, 똑같아요. 하지만 JPG를 가져오게 되면 여기서 얹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바닥이 하얀색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NG를 가져와 볼까요? 자, 이거는 PNG죠? 선택하시고 열기 합니다. 자, PNG는 어때요? 계속 격자 무늬가 그대로 보이네요. 자, 이걸 또 얹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PNG는 전부 뚫립니다. 그렇죠. JPG는 메꿔져 있죠. 이게 두 개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되겠어요. 자, PNG와 JPG 전부 범용적으로 쓰이는 포맷 방식인데 JPG는 용량이 작은 대신에 이런 뚫리는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배경을 다 채워서 아무나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고요. 이 PNG는 특별한 용도에 맞게 이용을 하게 되겠죠. 웹 같은 데 올릴 때 배경이 좀 뚫려야 된다든지 이렇게 합성을 해야 되는데 배경이 뚫려야 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PNG로 저장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JPG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PSD는 포토샵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수정이 가능한 포토샵 파일, JPG는 PC, 스마트폰, 웹 상관없이 아무나 누구나 볼 수 있는 가장 범용적인 저장 방식 JPG, 그 다음 PNG는 작업상 필요해서 내가 원하는 물체 외에 배경을 뚫어서 저장을 해주는 PNG 방식, 이것은 나중에 가져오더라도 계속 배경이 뚫려 있는 상태가 된다. 그 세 가지만 포맷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사진을 여셔도 간단하게 사이즈 조절하고 해상도 조절을 해서 HWP나 워드 같은 데 얻는다든지 또는 다른 포맷으로 바꿔서 저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가능하겠죠. 작업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사이즈를 조절한다든지 해상도를 조절하고 저장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한 것들은 잘 기억을 해서 머릿속에 넣어두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